물처럼 살아가는 지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노자 철학 시리즈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장자의 철학을 통해 우리는 자유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노자의 가르침을 통해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왜 지금 노자인가? 50년, 6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들과 싸워왔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때로는 이기기 위해, 때로는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을까? 조금 더 편하게 살 수는 없었을까? 노자는 바로 이런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제안합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물처럼 흐르는 삶,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삶.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노자가 말하는 물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자라는 사람. 노자는 기원전 6세기경 중국 춘추 시대를 살았던 사상가입니다. 그가 남긴 도덕경은 불과 5천여 자에 불과하지만 2000년이 넘도록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노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심지어 실존 인물인지조차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노자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뒤에 머물며 자연처럼 존재했던 사람, 그의 삶 자체가 이미 그의 철학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상선약수, 최상에서는 물과 같다. 노자 철학의 핵심을 담은 구절이 있습니다. 상선약수, 최상에서는 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물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물만큼 놀라운 존재도 없습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습니다. 꽃에게 물을 주면 꽃이 피고 나무에게 물을 주면 나무가 자랍니다. 하지만 물은 내가 너를 살렸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흘러갈 뿐입니다. 물은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높은 곳에 있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계곡의 가장 낮은 곳,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바로 그 낮음 때문에 결국 바다가 됩니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모이는 이유는 바다가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움의 힘. 젊었을 때는 강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강한 사람이 이긴다고, 약하면 진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강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단단해지려고, 꺾이지 않으려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지만 노자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천하에서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없지만 단단하고 강한 것을 이기는 데는 물만 한 것이 없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 몇십 년, 때로는 몇백 년이 걸리지만 결국 부드러운 물이 단단한 바위를 뚫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여서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흐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젊었을 때는 힘으로 밀어붙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진짜 강한 것은 부드러움이라는 것을. 손자를 대하는 할머니의 부드러움, 아픈 가족을 돌보는 노부부의 부드러움, 그 부드러움 앞에서는 세상의 어떤 강함도 무력해집니다. 물은 형태를 고집하지 않는다. 물을 컵에 담으면 컵의 모양이 되고 병에 담으면 병의 모양이 됩니다. 강을 흐르면 강물이 되고 바다로 가면 바닷물이 됩니다. 물은 자기 형태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내 방식이 맞아. 자기 방식, 자기 생각을 고집하며 살아오지 않았나요? 그리고 그 고집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었나요? 자식들과, 배우자와, 친구들과. 노자는 말합니다. 고집을 버리라고, 내 틀을 버리라고, 상황에 맞게 변화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가지라고. 그것이 물의 지혜라고. 정년퇴직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에서의 역할, 사회에서의 지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평생 부장으로, 이사로,
사장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냥 한 사람의 개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물처럼 생각하면 어떨까요? 컵에서 병으로 옮겨 담듯이 자연스럽게 새로운 형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투지 않는 지혜. 물은 절대 다투지 않습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갑니다. 높은 곳을 만나면 낮은 곳으로 갑니다. 하지만 결국 흘러야 할 곳으로 흘러갑니다.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까? 옳고 그름을 가리려는 다툼,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다툼, 때로는 이기기 위한 다툼.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다툼에서 이겨서 뭐가 남았나요? 상처받은 관계, 소모된 에너지, 쌓인 스트레스만 남지 않았나요? 노자는 부쟁지덕이라고 했습니다. 다투지 않는 것이 덕이라는 뜻입니다. 다투지 않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굴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 없는 싸움을 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관계를 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물처럼 돌아가면 됩니다. 우회하면 됩니다. 결국 흘러야 할 곳으로 흐르게 됩니다. 비움의 미야. 물은 자기만의 색깔이 없습니다. 투명합니다.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비어 있음 때문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노자는 비움을 강조합니다. 컵이 비어 있어야 물을 담을 수 있듯이 마음이 비어 있어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50년, 6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들로 마음을 채웠습니다. 경험, 지식, 고정관념, 편견, 상처, 후회. 마음이 너무 꽉 차서 새로운 것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새로운 세대를 이해하기 힘들고 변화하는 세상을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물처럼 비워야 합니다. 나는 이미 다 안다는 생각을 비워야 합니다. 내 경험이 정답이다는 생각을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손주들의 새로운 문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변화하는 세상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다. 강물은 바다로 흐릅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물은 산으로 거슬러 올라가려 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흐름을 따릅니다. 우리 인생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젊음의 봄, 이래 여름이 지나면 인생의 가을과 겨울이 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이 흐름을 거스르려 합니다. 늙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합니다. 여전히 젊었을 때처럼 일하려 하고, 젊었을 때처럼 인정받으려 합니다. 그러면 힘듭니다. 강물이 산으로 올라가려는 것만큼이나 힘듭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자연의 흐름을 따르라고, 거스르지 말라고, 나이 드는 것을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라고. 가을 단풍이 봄꽃과 다른 아름다움이 있듯이 인생의 후반부에도 전반부와는 다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작은 물방울의 힘, 큰 강도 작은 물방울에서 시작됩니다. 거대한 바다도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때때로 작은 것을 무시합니다.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이런 작은 일이 뭐가 중요해? 하지만 인생은 작은 것들의 축적입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는 작은 습관, 배우자에게 건네는 작은 감사의 말, 손주에게 보내는 작은 메시지,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행복한 노년을 만듭니다. 물방울 하나는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바위를 뚫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만듭니다. 오늘 하루 작은 친절, 오늘 하루 작은 감사, 오늘 하루 작은 미소, 그것이 모여서 아름다운 삶을 만듭니다. 물은 모든 것을 정화한다. 물은 더러운 것을 씻어냅니다. 때 묻은 옷을 깨끗하게 하고 지친 몸을 상쾌하게 합니다. 하지만 물 자체는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흐르면서 스스로 정화됩니다. 우리 마음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살다 보면 마음의 때가 낍니다. 원망, 미움, 질투, 후회, 이런 감정들이 마음을 더럽힙니다. 물처럼 흘려보내야 합니다. 붙잡고 있지 말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런 짓을 했어. 자식이 나를 이렇게 대했어. 인생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 이런 생각들을 붙잡고 있으면
마음이 탁해집니다. 물처럼 흘려보내세요. 용서하고, 잊고,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마음이 맑아집니다. 물은 생명을 준다. 물 없이는 어떤 생명도 살 수 없습니다. 사막에서 물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손주에게는 지혜의 샘물이 되고, 자식에게는 위로의 단비가 되고, 배우자에게는 평화의 호수가 될 수 있습니다. 물처럼 존재하세요. 억지로 무언가를 가르치려 하지 말고, 그저 곁에 있어 주세요. 물처럼 자연스럽게, 물처럼 부드럽게.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생명의 에너지를 얻을 겁니다. 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 깊은 물은 소리가 없습니다. 얕은 개울물만 철철거립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많이 떠들지 않습니다. 조용히, 깊이 흐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적어져야 합니다. 경험을 자랑하려 들지 말고 지식을 과시하려 하지 마세요. 필요할 때, 적절한 순간에 꼭 필요한 말만 하세요. 물처럼 조용히 흐르세요. 그 조용함이 더 큰 울림을 줍니다. 물처럼 살기 위한 실천. 그럼 어떻게 물처럼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는 물처럼 살겠다. 둘째,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면 생각해 보세요. 물이라면 어떻게 할까? 물은 바위와 싸우지 않고 돌아갑니다. 셋째, 무언가를 고집하고 싶을 때 생각해 보세요. 물처럼 유연해질 수는 없을까? 넷째,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겸손해지는 것, 내려놓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바다가 됩니다. 다섯째, 매일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물방울처럼 작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모여서 강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노자가 말하는 물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상선약수, 최상에서는 물과 같다는 가르침. 물처럼 부드럽고, 물처럼 낮고, 물처럼 다투지 않고, 물처럼 흐르는 삶. 이것이 노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위처럼 강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강한 것은 물이라는 것을,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조금 편해져도 괜찮습니다. 힘을 빼도 괜찮습니다. 물처럼 흐르세요. 물처럼 부드러워지세요. 물처럼 낮은 곳으로 가세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평화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자가 말하는 무의자연, 억지로 하지 않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따르며 사는 법, 애쓰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삶의 비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물처럼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